교육부가 거리두기 2단계 수준에서도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학교에 가도록 하겠다고 했었죠. 18살 이하에선 발생률도 낮고 전파력도 낮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지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월 개학, 사상 초유였습니다. 그것도 고3, 중3부터 순차 개학이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수업이었죠. 자,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퐁당퐁당 등교였습니다. 월요일 학교를 가면은 화요일과 수요일은 온라인,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2월이죠. 3월 새학년 새학기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교육부, 일단 개학 연기는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3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개학하고 법정 기준 수업 일수를 준수하며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과 다르게 전국 모든 학교의 원격 수업이 가능하므로 3월 새학년을 계획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등교 가능 인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이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매일 등교 수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계획에 세계보건기구가 힘을 보탰습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는 코로나19 감염의 감수성과 감염력이 낮다는 건데요. 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같이 노출이 됐어도 감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어린이와 청소년 비율이 29%인데요. 코로나 환자 중에서는 8% 수준입니다. 학령기 연령에서 감염이 적다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확진자를 분석했더니 전체 확진자 가운데 만 18세 이하가 8.9% 수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또한 만 18세 이하 연령층이 전체 평균이 145명인데 이것보다 낮고요. 만 12세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전체 평균 발생률의 절반 수준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은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이며 전파력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는 식사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죠. 어린 친구들이 마스크 답답해서 이거 어떻게 쓸까 싶었는데 기특하게 잘 적응을 했습니다. 손 씻기, 거리두기 이런 원칙들은 더 철저히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교육시설 내 감염은 5% 정도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가족 내 전파는 3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등교 안 하는 거, 이거 정답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 큰 거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방역 정책을 보고 아쉬운 것은 그 정책에 자꾸 성과만 이야기하지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학교를 닫는 데 따른 그 장기적으로 인적 자원 개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다 모르죠. 특히 저학년의 경우 선생님 앞에 있어도 딴짓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죠. 잘 앉아만 있어도 이거 고맙습니다. 수업 내용을 100% 이해한다는 거는 사실 욕심인 거죠. 학력 결손이 생기고요.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미래에 초래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큽니다. 교육부가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은 매일 등교를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추진하게 된 이유입니다. 등교 수업의 확대는 철저한 학교 방역이 전제되어야 하며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 이거 이제는 몸에 뱄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는 어디에서든 기본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학령기에서 가정 내 전파가 많은 만큼 부모들의 주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